이세계 뚝배기 프로젝트 시즌2를 마무리하고 어째서인지 어지럼증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힐링 겸 두 작품을 봤는데요. 하나는 전에 보다가 잠시 쉬었던 바니타스의 수기인데 2기, 정확히는 이쿨이 방영한다고 해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1화 리뷰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본 작품은 액션보다는 캐릭터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뒤로 갈수록 떡밥과 캐릭터들과의 관계에 집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특히나 바니타스의 똘끼력과 그거에 휘둘리는 잔느, 언제나 마이웨이 마이페이스를 일관하는 노예와 역시 이에 휘둘리는 소꿉친구 도미의 모습은 심쿵 그 자체였습니다. 느낌상 본격적인 전개는 이쿨에서부터일 텐데 벌써부터 설렘이 떠나지를 않네요. 그리고 다른 한 작품은 바로 귀멸의 칼날 환락의 거리 편인데 말하는 게 입 아프겠죠? 이렇게 두 작품을 보면서 오랜만에 눈을 힐링하고 본업으로 돌아와 제가 본 작품이 뭐냐면 逃げても無駄だよ。何年一緒にいたと思ってるんです。 야, 이걸 그냥 봐도 X같은데 명작들을 보고서 보니까 더 X같네. 올해군에 이건 걸러 통칭 오이거래 그 28번째 작품 테슬라 노트입니다. 제가 이세계 뚝배기 프로젝트 시즌2를 하기는 했지만 이세계물이야 매해 꼬박꼬박 망하는 거니까 사실 특별할 게 없고요. 2021년 가장 눈에 띈 망작 카테고리라고 하면 바로 3D 애니메이션일 겁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우리를 반겨준 그 전설의 망작 엑스암. 엑스암의 긴장감을 붙잡기 위해 튀어나온 격투망작 세스타스. 1년에 한 편 나와도 충격과 공포를 줄 작품이 무려 2번이나 나왔으니 참으로 어질어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리고 이번 작품 테슬라 노트는 이들의 아성을 견줄 만한 3D 망작해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딱 어울리는 작품입니다. 3D 그래픽 퀄리티만 비교했을 때는 엑스암에 견줄만 하며 연출들 또한 처음에만 잠깐 괜찮은 듯 할 뿐 후반부는 결국 작살. 여기서 덤으로 이 작품의 장르가 무려 첩보물, 그러니까 스파이물인데 이 첩보물로서의 재미를 1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 사실상 엑스암만 없었다면 이 작품이 명실상부 올해 최악의 망작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그런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이 이후에는 테슬라 노트에 대한 치명적인 스포일러, 세스타스 엑스암에 대한 가벼운 스포일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고는 개뿔 어차피 안 보실 거잖아요. 아니 이거 보고도 보실 마음이 생기세요? 아, 프린세스 프린스 어플에 대한 스포일러는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3D 그래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작품의 스토리와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D가 정말 거하게 작살난 엑스암. 하지만 정말 다 때려치고 스토리만 본다면 꽤 괜찮은 스토리 구성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 작품인 세스타스. 리뷰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정선이 작살나기는 했지만 애초에 스포츠물, 액션물은 스토리의 중요도가 떨어지니 그리 집중되는 포인트는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첩보물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첩보물을 가장한 유사 액션물, 기깔나는 볼거리와 액션들을 통해 긴장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영화 쪽에서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 찐 첩보물, 말 그대로 진짜 스파이로서 다른 곳에 잠입해 스파이 짓을 리얼하게 하는 방식으로 한국 영화 공작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고루고루 섞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프린세스 프린스 어플을 뽑습니다. 아, 이건 여담인데 저 작품은 꼭 보세요. 그림체는 무슨 미소녀 동물원 일상물 같거든요? 근데 진짜 찐으로 잘 만든 첩보물임. 여하튼 어떤 방향성이냐에 따라서 이 작품이 추구하는 요소가 다른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기깔나는 볼거리가 중요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개같이 멸망했고요. 그렇다면 이 작품이 걸 수 있는 희망은 두 번째인데, 이런 류의 재미는 서로가 서로에게 들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는 긴장감, 그리고 통수에 통수를 때리는 배신, 이런 피말리는 재미가 중요한데 이 작품은 그런 재미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선 애초에 테슬라의 조각을 모으는 과정들이 1화에만 잠깐 스파이 짓을 하고 이후에는 스파이 짓보다는 그냥 뚜까 팬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대신 통수치기와 통수치기를 오가는 전개는 계속해서 벌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 통수짓이 딱히 납득이 간다던가 크게 배신감이 든다던가의 느낌이 안 든다는 겁니다.
주로 이런 통수를 치는 캐릭터 같은 경우 중간중간 묘하게 통수를 칠 수도 있다는 떡밥을 던지거나 묘한 사연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프린세스 프린서플 같은 경우 일회성 캐릭터이기는 합니다만 이 스파이 동지였던 친구가 대표적이죠. 그러나 얘들이 이런 통수를 칠 거라는 떡밥도 없었으며 상황들조차 납득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런 떡밥들이 없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요? 통수를 치는 캐릭터들은 대놓고는 아닐지라도 어떤 떡밥들을 남겨두고 그 통수를 치는 순간 그 떡밥들이 연결되는 전개를 보여줍니다. 그래야 소름이 끼치고 재미를 느낄 수 있죠. 근데 얘네는 그런 떡밥들이 정말 1도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적대 조직인 이 작은 집 오나카스 있다. 아니 씨발 조직 이름이 무슨 오나카스 있다야. 여튼 이 오나카스 있다의 수장 미스터 D의 명령에 따르고 다시 배신하는 이유가 어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면 모두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 라는 사상을 지지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왜 우리 바림? 당신은 모두를 공평하게 하려는 거 아님? 뭐래? 다 내 발밑에 둘 거임. 그럼 너님 통수 칠 거임. 수고. 이 지랄은 도대체 뭐죠? 아니 그럼 씨발 니 수장 새끼가 정말로 본인 포함 모두를 공평하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임? 아니 이 미스터 D가 겁나 연기를 잘해서 얘들 앞에서는 막 엄청 인자한 보스처럼 나왔으면 또 몰라. 그냥 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돈 밝히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걸 겁나 어필을 해요. 근데 이걸 눈치를 못 챈다고 그렇게 똑똑하다는 식으로 어필을 하는데, 아니 그리고 눈치를 못 챌 거면 끝까지 못 채던가 막판에 각성해서 비꼬는 건 뭐냐고. 근본적으로 이 작품은 이런 건조한 찐 첩보물이 될 수 없는 게 우선 톤 자체가 첩보물과 다르게 겁나 밝고요. 시도 때도 없이 개그를 남발합니다. 긴장감이 생명인 찐 첩보물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앞서 이야기한 프린세스 프린서플만 봐도 첩보물 플러스 스팀펑크라는 장르답게 분위기부터 겁나 건조하고 작품 속에서 개그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화가 미소녀 동물원 작화임에도 불구하고 첩보물로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되려 이 작화 때문에 더더욱 잔혹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아까 얘기한 비밀 집단 이름이 오나카스 있다인 것도 그렇고 이 비밀 집단의 최종 보스 미스터 D가 데인저러스의 줄임말인 것도 그렇고, 아니 첩보물에서 개그를 왜 하려고 하냐고. 이게 심지어 웃기면 몰라 하나도 안 웃겨요. 다만 이 작품은 이런 찐 첩보물을 할 생각이 없다는 걸 1화에 어필을 하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조각을 모은다는 초현실적인 요소를 집어넣었다는 점, 주인공 캐릭터들이 한 명은 순수한 닌자 소녀에 한 명은 자기 자랑에 빠진 유사 잼민이라는 점, 이런 것으로 보아 이 작품은 진짜 찐 첩보물 할 생각이 없고 오직 눈뽕으로 재미를 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고 애초에 지금 보시는 작화만 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철저하게 작살나버린 3D 그래픽을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기는 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작화가 개판인 게 눈에 보이는데 뭘 더 얘기해요? 그냥 딱 보면 쓰레기예요. 모든 망작의 기준 이세계. 제가 전에 커뮤니티에 글을 썼었는데 신생 애니 제작사인데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댓글을 봤는데요. 아무리 신생이라도 기초적인 실수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썼던 1화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우선 2D랑 3D를 같이 둬서 거부감이 들게 하는 구성, 이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 장면을 한번 직접 보십시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아니 씨발 입싱크가 안 맞잖아. 아니 아리가또 하는 인사랑 얘가 말하는 타이밍이 안 맞는다고요. 이건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이건 기초 중에 기초잖아. 엑스암도 이런 실수는 안 해요. 그리고 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엑스아미는 시스타스보다 표정이 풍부한 거 사실이에요. 풍부한 건 좋은데 그래픽 깨지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입가 쪽 잘 보면 틈만 나면 그래픽이 깨져요. 그리고 액션의 퀄리티는 그래도 볼만하다. 네, 1화는 솔직히 연출로 어떻게 잘 메꾸기는 하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그것도 겁나 대충입니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정말 가관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電気信号つまりエネルギーを必要としますそのために 아니 무슨 똥 싸냐? 3D 그래픽이라는 게 아직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에
다소 어색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는데요. 그럼 그걸 최대한 가리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제가 누차 예시로 드는 D4DJ, D4DJ에서도 약간 어색한 게 있어요. 그러나 이걸 기깔나는 연출과 카메라 무빙으로 해결을 해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런 효과를 본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걸 후반부에 안 했다는 거 결국 나태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신생 제작사니까 봐줘야 한다? 글쎄요, 적어도 저는 그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모든 망작의 기준, 이 세계 스마트폰. 그 위대한 작품의 경의를 표해 정한 기준 ISP, 이세카이 스마트폰. 3점이었던 그 작품의 점수를 기반으로 테슬라 노트에게 줄 수 있는 제 점수는 0.1 ISP입니다. 이렇게 3D 망작 3작품을 다뤘는데요. 참 도대체 2021년은 무슨 마가 낀 건지. 그래도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커버가 된 거 아닌가. 난 왜 좋은 작품을 놔두고 이딴 애니들만 봐야 되냐고. 부디 2022년에는 이런 저퀄 3D 그래픽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히, 난 3월에 뱅드림 극장판이나 봐야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보신 망작이 있나요? 댓글에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덕질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오래 봐.